예술 속 사람과 돈 얘기, 문화연구소 BP의 이정우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걸 좀 같이 보게 될까요? 오늘 준비해온 주제는 다시 주목받는 불교화입니다. 불교. 네, 맞습니다. 종교로서의 불교 맞나요? 맞습니다. 최근에 2030 세대에게 굉장히 핫한 종교로 불교가 떠올랐는데요. 어떻게 나 갑자기 핫한 사람으로 내몰렸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렇습니까? 불교. 그렇군요.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이 소식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난 4월 7일부터 10일 나흘간 서울국제 불교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에 개막식 당일에만 2만 명이 넘는 관객이 몰려서 역대 최대치를 돌파했다라고 하고요. 총 방문객 수는 작년에 3배, 사전 등록자 수는 4배나 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방문객 중에 약 80%가 2030 젊은 세대였다라고 해요. 신기하다. 그쵸. 국제 불교 박람회에 80%의 관객이 2030이었다? 네, 네. 그리고 이걸 반영하듯이 부스들도 굉장히 신선하게 꾸려졌는데요. 가장 이목을 끌었던 게 DJ 부스였습니다. 디제잉을 하면서 극락도 락이다라든지 진짜요? 네, 혹은 뭐 부처 핸섭 같은 문구를 외치는 모습들이 보도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행사가 진행된 첫날에는 구 트위터, 현 X에 불교 박람회 해시태그가 5만 건 넘게 올라왔었다라고 하고 또 공식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는 일까지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박람회 자체가 어떤 불자로서의 신앙심을 표출하기보다 문화 그 자체로서 좀 즐기고 소비되는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불교의 인기는 단순히 불교 박람회 하루 만의 일은 아닙니다. 최근에 목돈연구소에서도 뮤즈 다뤘었잖아요. 이 국립중앙박물관의 다양한 유물을 토대로 만든 굿즈들을 뮤즈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불교 굿즈도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장 많은 인기를 얻었던 것이 바로 반가사유상 토우인데요. 이 토우는 기존 뮤즈의 베스트셀러였던 반가사유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동글동글하게 귀여운 캐릭터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요. 크게 3가지 종류로 출시가 됐습니다. 원래 반가사유상 자세를 하고 있는 곰곰반가, 그리고 누워있는 자세의 눕눕반가, 그리고 엉덩이를 뒤로 쭉 뺀 채 고민하는 모습의 똑똑반가가 있습니다. 이 반가사유상 토어는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빚어낸 건데요. 그래서 표정과 디테일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더 큰 인기를 끌었다라고 합니다. 사이즈는 매우 작은 편이에요. 네. 이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아주 작은 크기인데 가격이 43,000원으로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3가지 버전을 다 사면 13만 원이 훌쩍 되고요. 색깔별로 다 모으면 26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솔드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이 불교의 인기가 굉장히 커져가는 흐름을 띠고 있는데 이 흐름의 기저에는 요가라든지 템플스테이 같은 이런 불교 문화권 아래에 있던 것들이 그간에 다져왔던 인기들 덕분에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해요. 네. 예전에 저는 뭐 아주 어릴 때부터 절에 갔으니까 절에 가거나 절과 관련된 무언가를 감상하면 제가 제일 어렸거든요. 항상. 네. 항상 저한테 아기보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2030 세대가 극락도 락이다. 네. 부처 핸접. 와, 이거 약간 문화 충격이거든요. 불교 자체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거예요? 네, 아무래도 불교가 조금 이전까지는 엄숙하고 좀 진중하고 조용한 느낌의 종류였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있는 존재하는 어떤 힙한 감성을 오. 2030 세대가 좀 감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들도 많이 뜨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 한 미대생이 불교 미술 작품을 그린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작품이죠? 이 영상 같은 경우에 일단 그림을 그린 주인공은 동국대학교 불교미술학과 졸업생인 24살의 김성문 작가입니다. 이 김성문 작가가 본인의 졸업 작품으로 불화를 그리는 과정을 숏폼으로 짧게 편집해서 올린 와. 영상이 있었는데요. 네. 이 영상이 영상 플랫폼에서 조회수 592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592만 회요? 네. 이 정도면 BTS 블랙핑크급 아니에요? 상당한 인기를 네. 끌었다라고 볼 수 있고 거의 국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본 영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 영상에는 김성문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 그리고 완성된 작품의 모습을 담아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을 완성하는데 무려 2,340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 문화재청도 응원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불교인인데 심금을 올리는 그림이다.
빨리 보물 국보 이거 해라. 무형문화재 해라라는 네.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 김성문 작가가 그린 그림은 미륵 하생경 변상도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미륵 보살이 하생한 후에 56억 7천만 년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의 깨달음을 전수하는 내용을 담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스케일이 상당해요. 세로 230cm, 가로 140cm이고요. 이 안에 빽빽하게 요소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사람보다 크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안에 디테일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고려시대 불화를 그린 겁니다. 고려시대 그림은 한국 미술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존재인데요. 한국의 고미술이 대개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들 대부분이 불교 문화에서 비롯이 된 거예요. 이것들을 보통 불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도 고려시대 불화는 전해지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 전쟁을 거치면서 많이 소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데요. 현재까지 남겨진 불화는 160여 점에 불과하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 고려시대 불화 자체가 매우 귀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시대 불화의 특징은 매우 화려하다라는 거예요. 물감을 묽게 만들어서 대여섯 번씩 중첩시켜서 채색을 진행하고요. 뭐 보살의 옷에 바림이라고 하는 그라데이션을 넣거나 혹은 금빛 물감으로 아예 금을 물감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옷을 수놓으면서 화려한 불교 장식들을 구현해냅니다. 그래서 희소성이라든지 화려함의 측면에서 이 고려시대 불화가 매우 특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화를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으로 풀어낸 덕분에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역시 무역이 활발했던 그런 시대라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이 다양하다는 건 사실 부의 상징이잖아요. 네. 금화, 실제로 금을 갈아서 물감처럼 사용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에도 불화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죠? 이때는 조금 파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불화 표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화 표절 사건이요? 네, 네.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종교화라고 하는 미술 장르는 표절 논란에서 좀 논외되던 존재였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전에 목돈연구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르네상스 시기 전까지는 종교가 주로 그려지던 그 당시에는 예술가가 아니라 기술자로 여겨졌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려지던 대부분 그림이 종교화였는데 이 종교화라고 하는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은 종교의 교리에 입각해서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리던지 간에 일관된 내용을 그린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림 속에 있는 도상들이 갖는 상징도 종교에 입각하기 때문에 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동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구도나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표절 논란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2021년에 우리나라에서 불화 표절 사건이 발생했고요. 종교화로서는 매우 드물게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인정해준 이례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은 경기 무형문화재 제28호 단청장 이수자인 도야 김연자 선생의 이야기인데요. 이 김연자 선생은 한 유명 사찰에서 창건설화를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게 됩니다. 창건설화란 해당 절이 세워질 때 있었던 이야기를 의미하는데요. 이 의뢰를 받고 김연자 선생이 자료를 찾아보다가 해당 절에 창건설화를 다뤘던 그림이 조선 중기에 소실되었다라는 걸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아예 없었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각고의 노력 끝에 1년 6개월 만에 그림을 완성해냈고요. 이 완성한 불화의 제목은 문수보살 36화연도입니다. 문수보살이 36가지의 신통한 변화를 보여주는 모습을 그림에 표현했는데요. 이 그림은 절의 입구 천정에 그려져서 절을 찾는 방문객들이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선보여지고 네. 얼마 후에 다른 절에 김연자 선생이 방문을 했는데 본인이 최근에 그린 작품과 너무 유사한 작품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연자 선생이 바로 해당 절에 항의를 했고요. 그런데 받아들여지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취해서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걸었다라고 와. 합니다. 그리고 4년 9개월이라는 긴 소송 끝에 원저작자로서 김연자 선생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요. 제가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있는데 문수보살 36화현도 이게 사실 여러 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도가 아니거든요. 네. 이런 방식으로 그려지는 불화가 잘 없고
마치 이거는 그 시스티나 성당 천정에 음. 있는 벽화처럼 예전에 그 르네상스 시대에 서양에서 그리던 그런 구도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여하튼 아주 특징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음. 불화가 저작권을 인정받은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인정을 받았습니까? 이 불화 같은 경우에는 법식이 정해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 네. 법식이라고 하는 것은 법도와 양식을 의미하는데요. 이 불화 대부분이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법식을 지켜서 그리다 보니까 저작권을 인정받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재판 당시에도 이 김현자 선생이 그림을 베껴 그린 피고 측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종교화로서 불화는 시각적인 경전이고 불교의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법식이라는 특수한 규범에 의해 제작이 된다. 기존 도상들의 이미지를 차용하거나 모방해서 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가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기존의 불화를 비롯해서 종교화 전반에 표절 논란에서 자유로웠던 이유들을 근거로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법식이라는 것이 모든 불화를 제작할 때 반드시 항상 따라야만 하는 어떤 강제성이 있는 규범으로 존재한다는 근거를 찾긴 어렵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색깔이나 형태 같은 것들은 작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완전히 배제됐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김연자 선생의 그림은 레퍼런스가 없는 상태에서 제작이 그렇죠. 됐잖아요. 조선시대에 관련 자료가 모두 소멸이 되면서 개인의 창작성이 많이 발휘된 그림입니다. 물론 문법적으로 보면은 기존의 불화의 구성을 몇 가지 사용한 것들이 있기는 하나 이것을 새롭게 연출하고 또 변주하면서 개인의 창조적인 개성이 발휘됐다라고 보고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된 것 같지만 네.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4년 와. 9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불화가 저작권을 인정받은 첫 번째 판결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로 남게 됐고요. 이 덕분에 우리나라의 불교 미술 작가들이 르네상스 이전에 종교화를 그리던 화가들처럼 기술자가 아니라 개인의 창조성과 역량을 선보일 수 있는 예술가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그래서 더 나은 환경에서 예술가로서 존중받으면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단청장이시라고 했잖아요. 아마 과거에는 기술의 영역에 더 가깝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불화만 모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미술관도 있을까요? 근데? 불화만 볼 수 있는 미술관도 있을 텐데요. 제가 몇 가지 이제 불화를 소개를 드리면서 조금 보러 가시고 싶을 것 같아서 네. 괜찮은 멋진 불화가 있는 음. 미술관 몇 군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불화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전통 미술이다 보니까 국내 다양한 미술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은 서울 용산에 위치한 리움미술관입니다. 이곳에서는 고려시대 불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앞서서 고려시대 불화가 상당히 특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려 6,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소실된 게 많고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은 160여 점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데 리움미술관에는 고려시대 불화이자 국보인 아미타열의 삼존도를 만나볼 수 있어요. 현재 고미술 소장품을 선보이는 M1관에서 전시 중인데요. 이 아미타열의 삼존도는 14세기 고려시대 작품이고요. 남아있는 불화 중에서도 최고의 예술적 가치를 가졌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잘 짜여진 비단에 섬세하게 채색이 되었고 금칠로 화려함을 더했는데요. 와. 이 그림은 아미타열애가 관음보살 그리고 지장보살을 대동하고 죽은 이를 마중하러 오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아미타열의 이름이 무량한 수명 혹은 한량없는 광명을 가졌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고려시대에는 아미타열애가 임종의 순간에 강림해서 죽은 자를 극락으로 데려간다라는 신앙이 유행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낸 그림이 지금 리움미술관에서 전시 중입니다. 그리고 함께 전시 중인 다른 불화로는 15세기 조선시대 비단에 채색된 약사열의 삼존도가 있는데요. 약사열에는 모든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재앙을 소멸시킨다라는 부처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1477년에
왕실에서 성종의 수명 장수를 위해서 그린 5폭의 불화 중 하나라고 하고요. 어. 조선시대에 그려진 그림이기는 한데 색감의 조화라든지 금가루를 사용한 호화로운 표현이라든지 하는 디테일들이 고려 불화를 연상케 하는 음.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의 묘사 같은 부분에서 또 고려 불화와는 다른 조선 초기 불화만의 특징이 묻어 있어서 감상하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리움미술관과 함께 삼성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호암미술관에서도 오는 6월 16일까지 불교미술 전시가 열립니다. 네.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이라는 전시인데 이 전시는 젠더 관점에서 아시아 불교 미술을 조망해요. 불교 속에서 여성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여성은 불교에서 어떤 것을 찾았는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총 92점의 동아시아 불교 미술품을 선보이는데 세계 각국의 미술관에서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보스턴 미술관, 와. 그리고 도쿄 국립박물관 등이 함께 했고요. 이 전시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은 오는 5월 7일부터 전시되는 수월 관음보살도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14세기 고려 작품이고요. 보물이지만 개인 소장품이에요. 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작품인 만큼 눈여겨보고 오시길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외에도 해당 전시에서 이건희 회장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던 고려와 조선시대 불화를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데 기간별로 전시되는 작품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호암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전시 스케줄을 늘 띄워두는데요. 네. 요것을 확인하고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약사열의 삼존도 이거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조선시대는 사실은 화려한 것을 배격하고 네. 고려시대 문화를 좀 쫓아내고 싶어 했으니까 불교 관련 그림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을 텐데 보존 상태가 꽤 좋은 이런 그림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가서 꼭 보고 싶은데요. 국립중앙박물관도 불교 미술작품 또 조각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적당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데 여기도 유명한 작품이 참 많잖아요. 맞습니다. 한국의 고미술품 하면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에는 작년에 연간 관람객 수 418만 285명을 와. 유치하면서 네. 전 세계 미술관 방문객 순위 6위 그리고 아시아 1위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국내외 다양한 관객이 찾는 세계적인 박물관이 되었는데 이곳에서는 2층에서 불교 미술 작품을 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2층에는 우선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사유의 방이 있고요. 정말 좋아요. 네, 이 사유의 방은 삼국시대 6세기 후반 그리고 7세기 전반에 제작된 우리나라의 국보 반가사유상 2점을 나란히 전시해 뒀습니다. 어둡고 고요한 복도를 지나서 작품을 마주할 수 있는데 공간에 살짝 경사를 뒀어요. 그래서 작품 감상 압도감을 극대화합니다. 이 공간을 설계한 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루브르에 모나리자 전시실이 있다면 한국에는 사유의 방이 있다. 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의미 있는 장소로 설계를 했다고 하고요. 작품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경외감이 그만큼 극대화된 곳이니만큼 꼭 보고 오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작 루브르의 모나리자 전시실이 그렇게 와 이런 감탄이 나오지는 않지 않아요? 그쵸? 뭐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작품의 사이즈가 작아서도 그렇겠지만 맞습니다. 근데 사유의 방은 정말 들어가시면 와 하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립중앙박물관의 모나리자만큼의 대표 작품으로 음. 자리매김하게 만들겠다라는 취지가 좀 담겨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사유의 방 맞은편에는 서화관이 있는데 이곳에서 불교 미술 회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려부터 조선시대 다양한 불화들을 선별해서 전시를 하는데요. 6개월에 한 번씩 작품을 모두 교체하고 최근에 교체가 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완성된 불화 작품뿐만이 아니라 밑그림이나 불화를 만들면서 제작된 기록물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특별히 축연필 아미타 극락회도를 살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조선시대 작품이고 모란꽃을 든 아미타불 그리고 부처의 설법을 듣기 위해 모인 무리들을 그린 그림인데 이 꽃을 든 아미타불이 매우 독특하고 희귀한 도상이라고 합니다. 또 함께 놓인 청아백자나 향로, 책갑 등 기물에서 디테일함이 엿보이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는 재미가 있는 그림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의 전통 미술이 다시금 트렌드가 된 오늘날에 이 역사와 전통이 담긴 그림들, 불화들 한 번씩 살펴보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불화는 항상
단체 사진이에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거든요. 혼자 있는 사진이 거의 없어요. 이런 것들도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빅피의 이정우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